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초보들을 위한 방송이죠. 황대현의 개미를 부탁해! 아, 기분 좋게 시작됐습니다. 예, 예. 아니, 다른 분보다도 저하고 좀 합이 잘 맞아요. 네. 예. 우리 궁합이 좀 맞는 것 그만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희가 또 추천했는데 만약에 못 갔으면 네. 혼쭐 났을 건데 네. 다행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 우리 개미 분들이 네. 이 종목 좋습니다 했는데 못 간 종목이 없어요. 봐보세요. 이 위로도 뭐 예를 들면 LG 이노텍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걸 네, 빼고 지금 한 4종목 정도 봤을 때 이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네, 서현탄 메탈은 네, 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짧게 본다. 짧게 본다 해서 그 당시에 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목표가 바로 터치했습니다. 예, 바로 목표가 와, 자랑 좀 해주세요. 서현탄 메탈부터 뭐 그러면 뭐 SL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그 종목군들을 제가 선정하는데 아마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밸류체인 부분의 중심 부분에 다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밸류체인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L은 우리가 자동차 부품 헤드랜턴으로 생각할 맞아요. 수 있지만은 네. 전기차 부분에 자율자동차 부분에 또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시비 물량 때문에 굉장히 조정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아, 테슬라에 그렇죠. 이 종목은 뭘 납품하는 거예요? 그 바로 핫스태핑이라고 있어요. 네. 차체를 갖다가 견고하고 또는 가볍게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그 테슬라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미국에서. 그러면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네. 좀 불안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테슬라가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거의 700불까지도 제가 그걸 이제 우리 무서워요. 또 무방에서나 회원님들한테 방송할 때 테슬라 자체 주가를 보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 그래요? 왜냐면 테슬라가 하는 거는 저가형 인공위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그 태양열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매출이 중요한데 네. 작년에 이제 그 업종을 볼 때 또 약간은 머스크가 약간 기괴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인수하고 뭐 네. 자금 내고 이러니까 주가는 빠져요. 네. 근데 테슬라의 내부적인 그 흐름, 매출. 작년에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을 보세요. 8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신산업이 하는 게 뭐냐면 전기차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명신산업이 그 테슬라가 흔들려도 네. 그거는 테슬라의 본질이 그 전기차가 흔들린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렇게 보는구나. 예, 그렇게 보셔야지 명신산업이 보인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가격은 네. 지금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MZ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테슬라는 지금이 제일 싸다. 왜냐면 차값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견조하게 이어가는 예, 그렇죠. 것 같아요.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레벨 3, 4까지 지금 2.5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나오면서 하이엔드 테크를 좀 올릴 수가 있는 그럼 거죠. 명신산업은 좀 테슬라가 아무리 주가 빠져도 흔들리지 말고 가면 그런 거에 되겠네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내면적인 질에 네. 제가 그 밸류체인을 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MC넥스는 아직 못 안 갔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여. 예, 무서워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안 좋았는데 네. 한번 기지개 키면은 이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2분기부터 아마 실적이 특히 이제 그 MC넥스도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상당히 이쪽은 저거죠 헤드램프. 네. 네. 그래서 이제 OLED 쪽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채택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게 이제 네. 돌아올 때가 아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이 주신 종목들 지금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수익률 보이시죠? 다른 지금 뭐 종목을 잘못 잡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40은 우습습니다. 막 50, 60까지 되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종목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밸류체이다 정비이나 이런 부분에 시장이 중심주로 들어가니까 항상 좋습니다. 믿고 수익률을 가겠습니다. 보도록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미 대표, 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줬던 종목 중에 혹시라도 빠졌다. 그럼 네. 여기서 바로 멱살 잡으러 갑니다. 왕개미시네. 왕개미니까 제가 예. 대표로 멱살 잡히지 않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또 방송을 또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으로 시작할까 했더니 네. 밸류체인 완전 정복. 네, 완전 지난주에 정복이죠. 벌써 공부했잖아요. 또 네. 완전 정복 할 게 있습니까? 완전 종목이 지난주에는 어떤 예시를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밸류체인
체인을 왜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업종의 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서 거기서 네. 이런 그 타임라인이 중요해지냐 해서 공정도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밸류 체인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가치 사슬이 어떻게 엮여졌냐면서 지난주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예, 그 준비된 안 그림을- 그래도 바이든이 이제 네. 방한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재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사장님을 또 부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네. 삼성 또 평가까지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투자 밸류 쪽은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들. 예, 이거 자, 직접 만나서 설명해 힘이 주십시오. 좀 들었습니다. 아, 여기 우리 예. 부회장님 계시네요. 아, 여기 계시죠, 지금. 네. 요즘. 요번에 450조 통큰 투자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대기업이 네. 우리가 이제 요게 그 밸류 체인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큰 그 타이틀이고요. 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중소기업들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투자에 따른 매출이 수혜를 받겠죠. 수혜를 받을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 평택에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평택 3, P3, P3 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택 4에서 6개 라인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그거 할 거예요. 아, 이제 시작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밸류 차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네. 게 그 설비 투자를 하면서 가장 그 반도체 부분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사진 찍는 거예요. 네. 포토 레지스트라는 극자외선, 오. EUV 그 이런 쪽에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다시 그 4라인, 5라인을 만들고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이제 처음에 그 전공정 부분의 타임라인에 중요한 게 극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큰 타이틀을 제가 말씀드리고 네. 다음에 보실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바로 밸류 체인.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중요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종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놓고 네. 타이밍이 왔을 때 매매 전략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그 소재가 굉장히 필요하게 돼요. 네. 특히 이제 그 EUV 쪽에서 네. 극나노 이 부분에서 그 극자외선 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진 세미컨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포토 레지스트 일본 네. 애들이 막았잖아요. 네. 수출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매출의 어떤 그 신규 순도를 갖다가 높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도가 이제 90% 이상 넘었다는 얘기 있고 상업화되면은 상당히 동진 세미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 네. 솔브레인 요새 차트 좋잖아요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런 불화수소도 그 일본에서 막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체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때 밸류 체인을 어디에다 먼저 둘 것이는가 볼 때 EUV 쪽에 든다면 이런 ENF 테크놀로지가 워닝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요새 모양이 좋았어요. 조금 조정받지만 맞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에너지틱하게 네. 남들이 모르게 주가들이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을 갖다 꼭 분석해놓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제가 이제 네이버 라인에 다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맞아요. 올려놓고 이것도 끝나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타이밍을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종목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삼성전자를 우리가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부터 일단 바라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든 게 작년 한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숨도 안 쉬고 빠졌어요. 아, 저는- 9만 한 3천원인가 네. 6천원부터 시작했던 게 8만 6천원 정도 됐다가 이제 올라가려나 하다가 또 8만 원 깨져서 8만 전자 하다가 7만 전자까지 깨져서 이제 6만 전자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가지 네. 않고 있는데 그 밑에 단을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저 잘 물어보셨어요. 네. 삼성전자는요. 네. 제가 그 잣대가 되는 거지 삼성전자는 마음은 편해요. 갖고 계시면. 마음 편하다고요? 예, 마음 편하죠. 언젠가 오르겠지. 아,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예, 생각이 그 있지만 마음은 이렇게 편한데 길게 갈 삼성전자는 줄 몰랐어. 완성업체예요. 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휴대폰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반도체가 있죠. 또 가전 제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경쟁력이 있어야 돼. TSMC 쪽이. 근데 이거 차트 흐름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 회원님들 보면 네. 예전에 이런 쪽에서 다 팔아드렸는데 마음은 편한데 언젠간 오르겠지. 예, 그게 언젠데요? 그때 오를 때 살게요, 예.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바닥은 쳤어요. 아, 제가 바닥 틀림없이 꼴에 말씀을 왔습니까? 드리는데 저점은 왔어. 왜 네. 왔냐면은 이번에 설비 투자를 갖다가 했잖아요. 네. 어디에 그 많이 하냐면 바로 팹리스 쪽에 특히 지금 네. TSMC가 우리가 적이에요. 삼성전자에. 맞아요. 파운드리 쪽.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최근 그 평택 P3, P4, P5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을 가지면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네. 못 갔잖아요. 네. 경쟁력을 갖추면 간다고 봐요. 다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밸류 체인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어떤 기준 잣대로 봐야 된다. 그럼 아. 삼성전자에서 파생되는
삼성전자가 전공정을 만들면 거기서 웨이퍼를 만들지 또 거기에 보면 극자회선 부분에서 EUV 쪽에서 뭐가 필요하지 포토레 이런 쪽에 어떤 타임라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또 네. 케미가 또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뭐 크게 삼성전자를 보면서 그 밑단을 밸류체인을 공부 안 한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든 말든 이제 밸류체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장비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소재를 봐야 될지 부품을 봐야 될지 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타임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반도체를 보면은 전공정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후공정 라인에서 오사트 관련 종목들이 네. 이번에 많이 떴는데 그 파운드리가 이제 완성되고 나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신규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아까 P3, P4, P5 이게 네. 팩트입니다. 네. 그럼 신규 설비 투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장비 업종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여기서 뭐냐면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 바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극자외선 부분입니다. 그럼 극자외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순도입니다. 순도. 그래서 소재 산업을 봐야 된다. 소재 쪽을 봐라. 네. 반도체 만약에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렇죠. 우선적으로 소재 관련 종목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까 그 종목들이 아까 보여줬던 그 종목들입니까? 예, 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네. 그 밸류체인 부분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 자. 이제 소재 산업에 뭐 그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진세이비캠,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머닝 머티리얼즈 뭐 이런 네. 것들 다 괜찮습니다. 자, 괜찮은 종목 타이밍 잘 5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누가 주셨냐? 우리 자료로 황대현 매니저님이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자, 요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된다는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밸류 체인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실전 매매에 들어가죠. 또. 실전 매매 이제 예, 갑니까? 실전 매매의 밸류체인을 보도록 하죠. 네. 자, 요번에 준비된 그 그림을 좀 보시면 바로 제가 아까 계속 네. 뭐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린 LG 노텍이죠. LG 이노텍. LG 예. 노텍이 밸류체인에 들어갔어요. 중심에. 폴드 볼폰에서. 그렇죠. 그렇죠. LG 이노텍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근데 네. LG 이노텍이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LG 이노텍이 이제 삼성전자에 파생시키는 부분에 어떤 섹터들이 상당히 타임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폴더블폰이잖아요. 그리고 네. 애플이 떠오르죠. 애플. 그렇죠. 애플 13. 애플폰. 네. 네. 애플 13이 떠오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무슨 장세예요?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LG노텍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매출이나 이런 거 볼 때 노란색 보이시죠? 네. 계속 올라가죠. 매출 점점 올라가고 예, 올라가죠. 3조에서 6조까지 영업이익 올라갑니다. 보시죠. 네. 1분기, 2분기 때 약간 휴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1분기에 좋았고 3분기, 4분기에 온기를 봐야 돼요. 실적은. 네. 그럼 뭐예요? 영업이익 분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실적이라는 부분에 성장이라는 부분이 LG노텍에 뭘 만드냐? 밸류 체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밸류 체인이 어느 쪽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되냐 볼 때 네. LG노텍은 어디다? 애플입니다. 애플이죠.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애플이랑.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실적 부분이 보면은 요새 뭐 자가전자 많이 올랐죠. 잘 아시죠? 자화전자.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자화전자. 요새 BH도 오늘 상당히 떴어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요 그림상에 있지만 아니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수혜주가 부각되는데 이제가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밸류체인에 중요합니다. 어떤 그림이 있느냐 좀 본다면은 자. 밸류체인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면은 네. 폴더블 폰이 간다. 물론 네. 자율주행차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폴더블 폰의 어떤 밸류체인 먹이 사슬이 그 사슬 체인이 어떻게 엮여져 있냐 볼 때 네. 저는 그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제 구부러지죠. 이게 핸드폰이 그냥 이때까지는 그냥 들고 다녔는데 예, 스마트폰을 예, 이제 예. 접잖아요. 구부러지고 또 네. 뭐냐면 휘어져요. 맞아요. 롤러블 폰. 그게 힌지죠. 그렇죠. 그 역할이 힌지입니다. 최근 이제 힌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내장 힌지고 네. 그래서 내장 쪽에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용도가 많이 있어요. 네. KH 바탕은 외장 힌지죠. 외쪽만 이렇게 한 번 바깥쪽? 접어주게 네, 네. 이렇게 하고 에스코넥이 좀 따라오지만 아직까지 좀 그렇고 네. 그러면 힌지 관련주가 왜 뜨냐?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한단 말이에요. 무슨 패러다임이 변하냐? 핸드폰이 구부러지더라.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각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만 구부렸는데 네. 이제는 뭐 애플도 구부리고 애플도 구부려야죠. 네. 대세가 패러다임이 변하. 지금 이제 다 구부리겠다고 하니까 구부리고 휘어져야죠. 네. 편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조그매지고 삼성 것도 폴더블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아마 바꾸시게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힌지 쪽.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타임라인에 의한 그 밸류 체인을 본다면 RF PCB 많이 올라갔어요. 대덕전자, 네. 신택. 아까 대덕전자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BH도 그러고.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많이 가고 네. 다
다 갔어요. 네, 이런 부분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끝났다고는 봐요.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그 하이엔드 테크로 변하고 있고, 그다음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커버 윈도우에서 이제 UTG 강화유리 네. 아주 핸드폰 던져도 안 깨져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거 강화유리 필름을 다시 또 네, 붙이고 입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냐면 핸드폰이 네. 이게 던져도 그 안 깨지고 에이스 센터 안 가야 돼요. 아 진짜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저도 2번이니까 깨졌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깨가지고 예. 요 앞에서 갈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강화유리가 이제 시대의 요구예요, 이게. 네. 아, 이게 소비자가 요구하면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UTG라고 강화유리 CP5인데 BH나 세경 하이테크, 코롱 인더스트리 이런 그 어떤 그 우리가 밸류 체인을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네. 왜 가지, 왜 가야 되지, 상승 인자가 뭐지, 성장 인자가 뭐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종목을 갖다 맞춰가면서 맵을 만들어야지만 특히 요새 어렵잖아요, 장이요. 네.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네.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붕괴되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때까지 네. 이 먹이 사슬처럼 네. 이 밸류 사슬을 몰라가지고 이 종목 3개를 그냥 사버렸어요. 하나만 사면 되는 거네요. 네. 어차피 아, 그렇게 할 거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저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뭐그 사정상 얘기지만 파인테크닉스가 그 힌지 쪽에 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가 엄청 많아요. 네. 그 여기도 받쳐주고 저기도 받쳐주고 이게 한 번 접는 게 2-3번까지 접는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히어지.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내장 힌지로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고 아. KH 바텍도 이게 한 번 접는 부분에서 그 외장 힌지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그 제가 볼 때 힌지 쪽에 그 매출 구도를 볼 때 다른 데서 좀 끼어들어오기가 이게 한번 바꾸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힌지는. 맞아요. 그래서 네. 힘든 부분이고 뭐 PCB 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말씀드렸어요.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대면적이 되고 지금 OLED나 LCD OLED 뭐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PCB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폴더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어떤 쪽으로 가는 밸류 체인이 자율 자동차까지 엮여진다. 와 자율 자동차까지 엮여서 갈 또 종목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황금주 뭐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황금주 제가 어떤 우리가 종목입니까? 공부를 했는데 예. 실전했어야죠. KH 바텍. 예. 네, KH 바텍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파인테크닉스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KH 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KH 바텍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업황이 좋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KH 바텍이 들어간 거 구부러지는 것때 폴더블 폰의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폴더블 폰의 그 매출이 올해 들어오면서 요번에 삼성 거 폴더블 폰 우리가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게 접는 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 요즘 많아요. 올해도 아마 2배 정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선호가 늘어나면서 이제 네.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게 적고 구부리고 이런 쪽에 이제 편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폴더블 폰이 그 증가가 되면 어디가 좋겠어요? 바로 힌지 관련주들이 힌지 쪽이 좋겠네요. 좋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스마트폰에 힌지 독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 이거 이제 힌지가 조금 다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스마트폰 힌지 독점 공급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시장에 좀 나왔었던 네. 부분인데. 근데 중국에서도 만들겠다 했는데 다 찢어지고 그렇죠. 엉망됐잖아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폴더블 폰을 만들어도 이게 이제 스마트폰 힌지가 한 1,000만 대 정도 제가 듣기로는 네. 하는데 지금 KH 바텍 그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다른데 이연화 시킨다는 줄 얘기도 필요가 있었거든요. 없네요. 다른데 네. 삼성전자도 겁나니까 너무 빨라지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러려고 네. 그러는데 다 혼자 그걸 갖다가 해자 기업같이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와, 흐름이 좋네. 좋다는 거죠. 네,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자, 영업이익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죠. 1분기 별로 안 좋은데도 네. 비수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분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이익 부분도 좋고 올해 영업이익도 상당히 매출도 한 33% 정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네. KH 바텍이 이제 어떤 그 흐름의 저점에서 조금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자, 하지만 네.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개미를 또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주식 초보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배열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네. 차트를 봤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막 위에 올라간 거 추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디에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 저기네요? 그쪽 보시면 안 되죠. 이쪽이죠. 여기 줬으면 네. 바로 멱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보니까 계속 네. 내려앉았네요.
주가가 밀리면서 5일선 네. 올라갔죠. 저 네. 우리가 단기 입형 그때 정배열 배웠잖아요. 정배열 배웠죠. 그 5일선 단기 21선 내려오죠. 네. 61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단기 입형이 정배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이제 그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나 그 상당히 이제 그동안 낙폭 이후에 파인 테크니스가 먼저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생 네. KH바텍이 이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고 일단 뭐 그 밴드는 좀 매수 밴드는 좀 넓혀야죠. 네. 21,400원대부터 매수를 보실 때 21,900원대 전후 접근을 좀 자, 그러면 하시면 가격 되고. 전략을 정확하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언제쯤 매수하러 들어가야 될지 좀 사실은 조금 네 궁금하거든요. 이 바닥을 뚫고 났을 때 잡아야 될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밑에서 뚫고 나서 지금부터 바로 갑니까? 예, 만약 내일 조정을 준 때 감사합니다. 아, 그 정도로? 예.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네. 세워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밴드를 좀 넓히시는 게 좋아요. 21,400원대에서 21,900원대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분할 매수, 2분할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한 24,000원대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22,200원대가 깨지면 좀 짧게 잡았어요. 거기 깨지면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은 분할 매수에 밴드를 넓혀서 조정 시도 도리어 그 맞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KH 바텍. 아,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단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짧게 잡으셨네요, 목표가를. 1차 네. 목표가입니다. 1차 보이죠? 목표가를 네, 그렇게 네. 잡았다. 자, 그렇다면 내일 또 시장은 어떤 이슈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요새 시장의 특징은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빠른 순환매예요. 근데 빠른 순환매인데 잘 보시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그 최근에 어떤 거였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의 곡물이나 이런 부분이 반등했는데 좀 그 어느 쪽으로 이제 들어가냐면 빠른 순환매가 바이든 관련 섹터 부분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좀 둬야 되고 시장의 중심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체인의 안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에 맞는 주행 자동차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항공 우주 나아가서 이제 로봇이나 이런 그 종목들 낙폭까지 해주는 단기 매매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아까 눌렀을 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눌림목 매매를 하면서 시장의 중심주 쪽에 그 종목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